이혼이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오늘 너랑 이혼할 거야. 끝.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저의 하늘은 2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신경 써요. 정작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각자 할 일을 잘 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이제 상담을 할 때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다른 분들에게도 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할 때.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뭐, 이혼 소송이든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 상관없이. 소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제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고 책을 썼지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말이 이혼을 빨리 끝내라는 말이 아니죠. 저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인, 통찰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서 저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건요,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난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노력을 했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그냥 기대, 희망. 그 희망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라는 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쟤는 바뀌지 않아. 그럼 나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제가 바뀌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바뀌지 않을까?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물론 내가 참아서 저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판단을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지 이혼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 절차를 막 빨리 진행시켜서 내가 결심이 섰어. 나는 그럼 이제 당장 얘랑 이혼해야 돼. 다음 달까지는 이혼해야 돼. 올해 안에 이혼할 거야.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의미가 없냐면요. 마찬가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이혼이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 나 오늘 너랑 이혼할 거야. 끝.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혼이라는 것이 절차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반 넘어서부터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올 것을 저는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길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노력을 했던 안 했던, 내가 열심히 살았건 열심히 안 살았건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제가 밑바닥까지 가서 느낀 건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나를 이루고 있다.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모두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 저는 44살인데 44살의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과거의 나다. 그 세 가지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밑바닥에 가서. 그걸 깨달으면요. 어떤 삶의 자세가 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거예요. 내가 엄청 실패했어.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 저한테도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2번 있었는데요. 저의 하늘은 2번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신경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괴롭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거기다 더 가중되는 게 뭐예요? 정작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뭐예요 그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래되면 결국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혼 소송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되게 긴 절차, 협의 이혼이 되지 않고 뭐 조정도 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혼 절차가 시작이 됐을 때, 그 긴 여정이 시작될 때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냐, 확답을 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확답. 최대한 가장 오래 끝났을 때, 걸렸을 때 얼마까지 걸릴 것이냐, 그것을 말해달라. 그럼 나는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6개월입니다. 8개월입니다. 혹은 1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말이 제가 결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판사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달린 거예요. 이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쟤랑 헤어질 건데 결국은 쟤랑 같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누구한테 달렸냐면 쟤한테 달린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해요. 그 당사자한테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제3자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다. 그런 무의미한 질문에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답변을 듣기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세요. 막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언가, 특히 소송이라는 건 굉장히 그런데요,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돼요. 소송은 절차를 태우는 건 어려워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요, 절차가 진행이 돼요. 시간이 걸리죠. 물론 걸리지만 절차는 진행이 돼요. 멈춰있지 않아요. 가고 있어요. 내가 그 가는 것을 확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내가 내일 당장 이혼하지 못할 뿐이지 절차는 진행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혼이 되든 이혼이 되지 않든 결과가 난단 말이에요. 강제로라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절차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데 일말에 단 1%의 에너지도 쓰지 마시고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할 일. 뭘 해야 되겠어요?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경제력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잖아요. 소송 절차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 때는요,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한 집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별거를 하던 뭐 배우자가 집을 나갔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이혼이 끝나지 않았지만, 행정적인 처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이혼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떨어져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혼 후의 삶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 삶은 살면 돼요. 그 준비를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 절차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 소송을 하는 분도 있지만 변호사를 사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거는요,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할 일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각자 할 일을 잘 합시다. 저는 소송을 할 거고 이 사건은 물론 의뢰인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처리하는 거는 저잖아요. 그럼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의뢰인은 뭘 해야 돼요? 의뢰인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이 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있는 그 절차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그것에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라도 힘들어요. 여러분, 변호사도요, 자기 사건 자기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사건을 내가 한다는 건요, 여러분, 사건은 과거에 발생한 거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사실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과거의 사실은 물론 증명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사건을 내가 하면, 변호사라도 자기 사건을 자기가 한다는 건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계속 매몰돼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만큼 힘든 일은 없거든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어떤 사건에 얽매여 있는 거, 그게 우울증의 시초잖아요. 과거로 후회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앞으로를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변호사도 자기 사건을 다른 변호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괴로운 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혼은 소송이란 건 시간이 걸린다. 절차를 시작하기 어려울 뿐이지 일단 시작된 절차는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해관계자지만, 나는 이해 당사자이지만, 그 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나의 이해 득실이 바뀌는 사람이지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변호사를 잘 관리를 해야죠. 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건 체크해야 되죠. 그건 내 일이죠. 근데 변호사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시면은 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되게 괴로워하시는데 오래 걸린다, 괴롭다, 내 삶을 못 산다 하시지만 이건 다 뭐다? 그건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어떤 핑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란 말이에요. 회피, 자기 기만. 나 이거 너무 걱정돼. 나 지금 내 소송이 너무 걱정돼서 지금 나 일에 집중이 안 돼. 못하겠어.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위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현재 일까지 망치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굳이 이혼 소송을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피해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내야죠. 더 이상 이것이 앞으로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는 것처럼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일을 하면 됩니다. 의뢰인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면 일은 돌아간다. 제가 좋아하는 공자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북극성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뭐다? 다른 별은 그 북극성을 보고 자기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가정의 중심이잖아요. 뭐 이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혼 소송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북극성의 위치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별도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던 그 별들도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게 이혼 소송 때문인가요? 북극성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인가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은 스스로 질서를 잡아간다. 소송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건 절대 소송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다. 자, 그럼 모두들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편에는 인과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